자, 247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자, 1번이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공탁으로 업무 보증을 하는 경우에 공탁이 아까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놓는 거라 그랬죠.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하지 못한다. OX? 회수 안 되죠. 3년간은. 이 1번 그 규정의 취지는 개공을 위하여 아니면 의뢰인을 위하여, 둘 중에 누구를 위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인정하는 취지죠. 2번 개공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랬어요. OX?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이라 그러죠. 과실 아니고 무과실. 3. 공제제도는 개공이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 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라고 했는데, 간단히 줄이면 뭐는 뭐다 이렇게 줄여볼 수 있어요. 공제는 보험이다 이렇게 줄여볼 수 있죠. 공제는 보험이다. 판례 맞고.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OX? 우리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만 한다 그랬죠. 5번.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개공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소정의 보수에다가 밑줄을 하나만 잡아 볼게요. 이 보수를 받는 거는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적인 측면이죠. 그죠?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럼 이런 권리를 누렸을 때만 책임을 진다. 아니면 권리와 상관없이 개공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권리하고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어지거나 감경되거나 그러지 않고요. 뭐하고 상관없이, 보수와 상관없이, 즉 권리의 어떤 그 실현과 상관없이 우리는 의무와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죠. 2번도 볼게요. 옳은 것 1.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공제, 공탁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하여야 한다. OX. X. 아까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업무 개시 전까지.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고요.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자, 거기까지 밑줄 한 번만 잡아주세요. 다른 법률에서부터 중간에 법인까지 밑줄 잡고요. 이 표현 자주 나오는데 여기까지를 네 글자로 특수법인이라고 그래요. 특수법인이라고 줄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하는 소위 이제 특수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요. 업무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대요. OX, X. 안 해도 되는 법인은 없죠. 우리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얼마 이상은 해야 돼요. 1,000만 원은 해야 되니까. 3. 공제에 가입한 개공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가 돼서 다시 설정한대. 만료. 그러니까 지급해서 주는 게 아니라 만료가 돼서 다시 하는 거래요. 만료 후 15일 이내에. 아니죠?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15일은 언제냐면 손해배상금으로 이제 업무보증금에서 지급했을 때 그때 15일이고, 만료가 되는 경우는 만료일까지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4.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보험, 공제, 공탁 이거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했대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거 우리 채색 별표 한번 할게요. 취소할 수 있다. 채색 별표. 그 표현이 좀 출제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절취예요, 상취예요? 상취.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4번이 맞네요. 5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대. 그러니까 업무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이 지금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며칠의 시간을 주는 거죠? 15일. 30일이 아니고 15일 안에 다시 가입하면 되는 거다. 자, 오늘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5주차 문제네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취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OX X. 자, 뭐가 틀렸죠? 등자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즉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누구랑 누구만? 개공하고 소공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등자 안에는 중개보존이 들어가기 때문에 1번 틀렸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대요. OX X. 자, 뭐가 틀렸을까요? 어떠한 경우에도가 틀렸죠. 어떠한 경우에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떠한 경우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뭐 어떤 경우는 누설해도 되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어떤 경우이지? 예를 들자면 뭐 신의 성실의 의무와 충돌할 때, 이럴 때는 비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떠한 경우에도가 틀렸죠. 3번이요. 개공은 거래의 여기가 아직 안 본 부분이구나. 3번, 4번은 건너가고요. 5번 봐볼게요. 이따 3번, 4번 이따 다시 한번 풀어드리고 5번 개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단 거기까지 단락 한번 끊어볼게요. OX 오죠. 과실 책임. 반면 개공의 규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자, 거기 어떠한 경우에도 밑줄 한번 해주시고 어떤 경우 있죠? 그러니까 고의과실 자기한테는 없어도 책임을 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어떤 경우? 일단 사무소 타인 제공도 있고, 그죠? 30조 2항. 또 뭐 있었죠? 고용인에게 고의과실 있었으면 개공은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자신의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6번이요. 업무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안에는 회수 안 되죠? 이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래요. OX O입니다. 의뢰인 때문에 하는 거죠. 개공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7번 개공이 중개 업무 수행 시 고의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개공은 과실 책임만 부담한다. X. 자, 뭐 틀렸어요? 우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7번 문제는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우리는 원칙 과실, 예외 무과실 책임을 각각 부담할 수 있습니다. 8번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한다는 건 그걸 이제 다 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업무 보증 금액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래야죠. 이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OX 그 문제도 8번 문제도 별표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네요. 업무 보증은 업무 개시 요건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나머지 좀 이따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교재 248페이지 한번 와보시고요. 248. 자, 이제 3절에 보시면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조금 나오다가 이제 지금 25회부터 29회까지 쭉 안 나오고 있네요. 그죠? 뭐 올해도 나올 가능성보다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이제 요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입 초기에는 상당히 이제 좀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해서 출제도 좀 잘 했었는데 요즘엔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실무적으로 좀 느끼고요. 자, 일단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이 조문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되게 어려워. 이 말 자체가. 지금 이제 제가 사례를 좀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이런 빌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딩은 500억 정도 나가는 빌딩이에요. 여기 이제 매도할 사람이 있고요. 여기 이제 편의상 갑이라고 하고 여기는 을 매수를 하는 입장인데 500억이라고 하는 매매 대금이니까 누가 누구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어요. 을이 갑에게. 근데 이때 한 번에 주는 건 조금 쉽지 않잖아. 500억이라는 돈을. 그래서 이제 을이 갑에게 세 번의 통상 나눠서 주는데 뭐를 일단 먼저 주죠? 계약금 얼마? 뭐 정해진 건 아닌데 10%니까 50억 정도. 뭐 이건 정해진 바는 없어요. 50억 정도 줍니다. 자, 을이 50억을 이제 매도인에게 이렇게 이제 주죠. 그죠? 그러면 매도가 매수인한테 주는 게 뭐 있을까요? 갑이 을에게 주는 거. 50억 받고 주는 거. 영수증 하나 주겠죠. 영수증. 잘 받았어. 이렇게 영수증. 여기는 뭘로 이제 주는 거냐면 현금. 그죠? 현금 50억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줘야 돼요? 중도금. 중도금은 통상 얼마 정도 우리가 주냐면 40% 정도 줍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 이렇게 건너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받고 뭘 받아요? 얘는 영수증. 지금 나는 얼마를 지금 현금으로 지금 지급한 거죠? 250억을 현금을 줬는데 나는 지금 뭐를 2장 받은 거예요? 꼴랑 영수증 2장.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종이에요? 의미가 전혀 없어. 이거 영수증이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작정한다면 작정하고 사기친다면 이 영수증 2장의 의미가 없죠. 전혀. 그리고요 마지막 잔금도 줘야 되잖아요. 잔금 얼마? 250억. 이거 주고 나서 현금 이제 다 건너가죠. 250억이. 을이 받는 거 뭐? 잔금 때 받는 거. 일단 영수증 하고요. 플러스 뭘 받을까요? 정확히 뭘 받을까요?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럼 이 서류를 갑이 을 말고요. 병한테 이미 교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언제? 오전에. 얘는 오후에. 자, 그러면 소유권 취득은 누가 해요? 병이 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등기소 먼저 가서 접수하는 놈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런 걸 이제 이중매매라고 하잖아요. 또는 이런 이중매매가 아니더라도요. 이게 만약에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보통 이제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감의 유효기간 같은 게 있거든요. 인감 유효기간이 넘어간 걸 첨부해 준 거예요. 6개월 넘어간 거. 그럼 이게 각하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신청 자체가. 그럼 소유권 이전 못 받잖아요. 근데 이미 뭐는 다 건너갔어요. 돈은 다 건너갔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한 상태에서 거래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위험한 상태에서. 자,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거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런 식의 거래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위험하니까. 해서 개공이 봤을 때 이게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 둘을 권고하는 거예요. 얘한테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지. 일단 얘가 이제 그걸 오케이 해야 되니까. 좀 손님이 이걸 살려고는 하는데 먼저 건너가는 돈이 위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긴 살 건데 이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여기서 지금 건너가는 200 여기서 50억, 200억, 250억 있죠, 이거. 이거를 각 단계별로 누구한테 일단 맡겨놓자.
계곡한테 맡겨놓자. 이렇게 계공한테 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이렇게